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비어 있어도 익숙해졌고, 밥을 먹을 때 맞은편 자리에 아무도 없어도 그냥 먹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누구에게 걸어야 할지 몰라 다시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노년의 외로움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 수십 년 동안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쌓여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놀랍도록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같은 방식으로, 같은 외로움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오늘 그 공통점 7가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모두 관계를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정말로 바빴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직장을 다니고, 집을 장만하고,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인간관계는 늘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친구에게 연락해야지 나중에, 형제자매 얼굴 한번 봐야지 나중에, 이웃과 인사라도 나눠야지 나중에. 그 나중이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이제 시간이 생겼을 때 문득 주변을 돌아보면 연락할 사람이 없습니다. 관계는 나중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야 하는 것인데 그 시간을 다른 것들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사람 사이의 정은 오랫동안 비워두면 자리가 사라집니다. 한번 끊어진 관계는 다시 이어붙이는데 몇 배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고 싶어도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됐으니까요.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니까요. 지금 이 순간 오랫동안 연락 못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나중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존심 하나로 담을 쌓았습니다. 50년을 넘게 살면서 쌓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경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내가 살아온 방식에 대한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이 어느 순간 담이 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약한 것 같다. 내가 도움을 청하면 초라해 보인다. 내가 외롭다고 말하면 불쌍해 보인다. 이 생각들이 쌓여서 아무도 넘어오지 못하는 높은 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담 안에서 혼자 앉아 왜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지 서운해합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이 그랬습니다. 강해야 했고, 참아야 했고, 내색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낸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방식이 지금 스스로를 가두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이 인생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반드시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식에게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꿈을 접고, 내 시간을 줬고, 내 노후 자금까지 쏟아부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곧 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자랐습니다. 자란 자식은 자기 삶을 삽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 배우자가 있고, 자기 아이가 있고, 자기 직장과 자기 걱정이 있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못하고, 자주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것이 불효가 아닙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 전부를 자식에게 걸었던 부모는 자식이 멀어지는 순간 기댈 곳이 없습니다.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고, 나 자신만의 삶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외로움이 더 깊고, 서운함이 더 크고, 상처가 더 오래 갑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이것을 일찍 깨달은 부모일수록 노년이 더 풍요롭습니다. 자식에게도 덜 부담스럽고 자신도 덜 외롭습니다. 자식 곁에 있을 때도 기쁘고 자식이 없어도 내 삶이 괜찮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독립입니다. 네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모두 몸이 신호를 보낼 때 관계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귀가 잘 안 들리고 눈이 침침해집니다. 그런데 이 신체적 변화가 단순히 건강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어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모임에 나가면 계단이 힘들 것 같다. 식당에서 말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민폐를 끼치는 것 같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느리고 어색한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포기합니다. 모임을 끊고 약속을 거절하고 집 안에만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마음은 훨씬 빠르게 무너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몸을 아끼려다 마음을 다치고 마음이 다치면 몸도 함께 망가집니다. 몸이 불편하더라도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로 관계를 맺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편한 몸으로도 천천히라도 사람 곁에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모두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겼고 카카오톡이 생겼고 유튜브가 생겼습니다. 가족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손주들은 영상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따라가지 않은 분들은 그 대화에서 점점 소외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계를 못 다루는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자존심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나이에 이런 걸 배워야 하나?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맞춰야지. 배우다가 실수하면 창피하다. 이런 마음들이 변화를 막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계속 앞으로 가는데 나만 그 자리에 멈춰 있게 됩니다. 대화에서 제외되고 정보에서 멀어지고 점점 주변과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쓸 때 실수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는 것이 창피하지 않은 것처럼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과 연결되는 것이 외로움을 막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그 첫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모두 역할이 사라진 뒤 자신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역할로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부장님, 누군가의 선생님으로 살았습니다. 그 역할이 나의 정체성이었고, 나의 가치였고, 나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아이들이 독립을 하고 나면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내가 왜 일어나야 하는지 모르겠고 하루를 보내도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그 공허함이 쌓이면 외로움이 됩니다. 해답은 새로운 역할을 만드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장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어도 좋고, 꽃을 가꾸는 사람이 되어도 좋고, 매주 같은 카페에서 같은 시간에 책을 읽는 사람이 되어도 좋습니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이유,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역할을 잃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 시작입니다. 7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모두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이제 나는 그냥 조용히 살다 가면 되지. 내가 즐겁자고 돈을 쓰는 건 사치 아닌가? 내가 뭔가를 원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겠어? 이 생각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 생각도, 새로운 것을 배울 생각도, 새로운 곳에 갈 생각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포기가 외로움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조금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은 몇 살이 되어도 부끄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고, 웃고 싶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따라가십시오. 지금까지 7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관계를 나중으로 미룬 것, 자존심으로 담을 쌓은 것, 자식에게만 인생을 건 것, 몸의 불편함을 이유로 관계를 끊은 것, 변화를 거부한 것, 역할을 잃고 자신을 잃은 것, 그리고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 이 7가지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 해당된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시대를 살았고, 그렇게 살도록 배운 사람들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외로움은 타고난 운명이 아닙니다. 선택의 결과이고, 따라서 다른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오늘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사람에게 짧은 문자 하나 보내는 것, 먼저 손을 내미는 것,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하는 것, 오늘 하루를 내 자신을 위해 쓰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노년이 달라집니다. 살아있는 한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늘이 있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다면, 그리고 무언가 마음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달라지는 시작입니다.